삼각함수의 첫 번째는 각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둘 다 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 각이라는 건 보통 숫자가 있고 도가 붙으면 우리는 일반 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도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가 들어가 있는 각을 호도법이라고 하고 또 각을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부채꼴은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할까요? 부채꼴은 결국 뭐죠? 원의 일부를 얘기하죠. 그러면 일반각은 뭐부터 설명하냐면 일반각은 시초선이라는 기준에서 동경이라는 방향으로 한 각의 크기를 나타내 결국 어떻게 각을 정의해서 크기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동경 OP를 나타내는 건 보니까 360도죠. 거기에 알파가 더해진다는 얘기는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측정하려는 각은 최종적으로 시초선에서 OP라는 동경까지의 각을 얘기할 겁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냥 그 정도를 알아두세요. 자,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 같은 거래.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부채꼴이 필요한데요.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근데 그때 R하고 L이 같아지면 여기 각이 생기는데 그걸 세타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야? 1이죠. 1도가 아니라 1라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LRAT라고 붙여줍니다. 보통 1라디안은 그냥 57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냥 크게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라디안은 그래서 자 180도를 파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제가 57도인데 왜 57도냐 했더니 180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파이를 그냥 3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3, 6에 18이니까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럼 60도인데 원래는 3.14 얼마니까 60도에 가까운 각이니까 57도 정도가 나올 겁니다. 1도는 당연히 180분의 파이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요거는 별 표시하세요. 자, 파이 라디안은 뭐라고 쓴다? 180도라고 씁니다. 그러면 한 바퀴 360도는 몇 도일까요? 2 파이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의 비례 설명할 텐데 일단 호의 길이는 뭐가 돼요? R 세타죠. 그러면 세타는 뭐가 될까요? R분의 L이네요. 이 정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넓이는 반지름과 중심과 나타나기도 하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부채꼴이 겁나 많이 나올 건데요. 부채꼴의 최소한 각, 호, 넓이는 바로 그림에서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건데요. 일반 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뭐뭐도라고 하는 각을 얘기하는데 시초선이란 뭐냐?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시초선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X라는 시초선에서 자 반직선인 OP가 동경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요 간격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OP는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 시계 방향 어디서 놉니까? 우리가 시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죠. 와 반대로 회전하면 결국 지금 보신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때는 플러스예요. 근데 시초선에서 만약에 OP라고 하는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가면 그때는 각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라고 해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고 시계 반으로 돌면 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뭐가 붙는다? 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부호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각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60도라고 표시하면 플러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OX라고 하는 시초선에서 OP란 동경을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문제 보니까 이번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OP라는 방향에서 똑같이 동경은 그대로인데 각을 측정할 때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면 그때 마이너스 360도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플러스 60도나 마이너스 300도나 어차피 위치는 어때요? 같아요. 알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결국 OP의 위치는 이렇게 측정하는 각이나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측정하는 각이나 어떻다 위치는 같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노란색 한번 볼까요? 보면은 동경의 위치가 똑같더라도 동경이 나타내는 크기는 자, 회전하는 방향과 회전수에 따라 나타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이 40도라고 동경이 잡혀 있지만 이때는 그냥 40도인데 이때는 뭐죠? 한 바퀴를 다 돌고 40도가 된 거죠. 위치는 똑같지만 이때는 320도가 더해진 거고 지금 보시면 두 바퀴를 돌고도 갈 수 있는데 이때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반대로 돌아서 간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을 표시할 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각을 표시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호죠. 방향입니다. 방향. 두 번째는 뭐죠? 360도의 배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0도의 배수와 알파라는 각이 결국 최종적인 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OP가 나타내는 일반 각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해 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 OP가 410도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360도에다가 50도만큼 더 갔다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음수보다는 양수로 표시하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분면은 한번 눈으로 익혀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에 거보다 일반각으로 표시하는 거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여기서 약점 효자키 있는데 요거에다가 별 표시 하셔야 돼요.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 동경이 위치한다는 얘기는 OP와 OQ가 일치해.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았든 얘랑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360도의 A 플러스 우리가 이 각을 세타라고 세타가 될 거고요. 요것도 360도의 B에다가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빼면 결국 360도의 뭐가 될까? 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일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죠. 하나는 OP고 하나는 OP고 OQ인데 방향이 반대야. 그때는 잘 봐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나? 180도만큼 차이 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60도의 배수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차이는 얼마야? 180도가 차이 나죠.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볼까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X축에 대해 대칭이면 이만큼의 각과 요만큼의 각이 어때요? 같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합했을 때 결국 뭐가 돼? 360도의 배수가 된대요. 자, 중요한 건 합이에요. 자, 이번엔 Y축에 대칭이 되면 합했을 때 얼마죠? 180도가 되겠죠. 왜?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어쨌든 합하면 180도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경이 y 콜 x에 대칭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90도만큼 차이가 나겠죠. 왜? 대칭이 되면 이 각인데 요만큼의 각이 여기에 채워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합했을 때 90도가 차이가 나죠.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일단 이해하셨으면 숙지하시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호도법은 뭐냐? 자, 도를 표시하는데 뭘로 표시하냐면 호를 이용해서 도를 표시해요. 자, 결국 이거는 뭘 향하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뭘 표시한다? 중심각을 표시한다. 자, 그래서 당연히 호란 말도 있고 반지름 말 있으니까 부채꼴을 이용할 건데요. 부채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알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반지름과 호에 비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는 이렇게 쓰는데 알파는 이렇게 써도 될까요? 반지름 분의 뭐죠? 호라고 써도 될까요? 자, 무슨 얘기냐? 각은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고요. 호에는 비례해요. 그림에다가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문제 보시면 1라디안일 때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데 이 라디안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그냥 R이면 호는 2배가 돼서 이렇게 R이 또 생기면 이 라디안이 되겠죠. 아니면 문제에서 보니까 파이 라디안이면 한 바퀴 다 돈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하나 있네. 아, 결국은 이 각은 반지름이 일정할 때 호가 커질수록 커지니까 아, 각은 결국 뭐에? 호에 비례하죠. 그런데 제가 그림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요 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반지름만 2배로 이렇게 키울게요. 여기까지 R이에요. 여기가 호인데 제가 호를 이렇게 써줄게요. R이라고. 그랬더니 이번엔 각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각은 뭐에? 반지름에는 어떻게? 반비례하죠. 이해하셨어요? 자, 호는 그대로 있는데 반지름이 커지니까 각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 각은 일단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다 빼고 하나만 기억할게요. 뭐라고요? 파이는 몇 도? 180도고 당연히 이 파이는 몇 도? 360도고 자, 여기서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60도는 보니까 3분의 파이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자주 나오는 게 우리가 30도가 있죠. 30도는 뭐가 될까? 30도는 6분의 파이고요. 45도는요. 4분의 파이가 될까요? 왜? 90도의 절반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요거 이렇게 썼는데 요건 뭐랑 같은 거 사실은 360도 곱하기 n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파이가 30도니까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파이가 나오면 무조건 이 파이의 배수를 써주고 나머지 각을 표시해 주는 거.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도법 각은 지금처럼 뭐 다 써있지만 결국 360도분의 파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여기에 라디안이란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과 각으로부터 만들어진 단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로 나타내고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요거 중3 때 배웠어요. 이미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다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1년 지났더니 다 잊어먹었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보시면 호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할까요? 아까 제가 중심각은 뭐라고요?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고 호에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L은 뭐가 돼? R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결국은 뭔가 했더니 전체 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부채꼴 넓이는 s라면 원은 전체가 2파이니까 2파이 그 다음에 부채꼴은 중심각이 세타니까 세타에서 다음과 같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요게 뭐랑 같다 그랬죠? 요게 L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공식으로 적용해서 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내용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한다면 세타는 뭐다? R분의 L이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안 기억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